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다시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배우 하영의 집안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족사 문제가 아닙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 조부가 근무했던 소록도, 병원의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아버지와 언니까지 이어지는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한꺼번에 다시 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영은 논란이 커진 뒤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증조부의 존재와 삶에 대해 가족에게 전해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지한 상태에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자료를 직접 찾아보면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점을 반성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영이 과거 방송에서 증조부 이야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왔다는 점입니다. 하영은 자신의 집안이 증조부부터 조부,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이어지는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증조부 안상호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한양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의원을 열었으며 고종 황제를 직접 진료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름과 학력, 귀국 과정, 왕실 진료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왜 친일 논란은 전혀 몰랐느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영상에서는 이것을 선택적인 기억이 아니냐는 문제로 제기합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부분만 반복해서 전해지고 불편한 기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영의 아버지 역시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부 안상호가 한길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의친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한 인물이기 때문에 친일 논란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안상호는 도쿄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시절 의친왕과 관계를 맺었고 조선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귀국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가족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1978년 12월 11일 매일신보에 실렸다고 소개된 기사입니다. 영상은 이 기사에서 안상호의 가족을 일선동체의 가정으로 표현했다고 전합니다. 일선동체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당시 일본이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과 언어 역사, 문화를 약화시키고 일본에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기사에 등장했다고 소개된 안상호의 발언은 더욱 강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조선의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았고 매운 음식도 잘 먹지 않으며 자녀들은 일본어만 사용하고 조선말은 전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전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고 조선 사람들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내용도 소개됩니다. 당시 가족 사진도 논란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영상은 사진 속 가족들이 기모노와 하카마, 하오리 형태의 일본식 전통 복장을 입고 있으며 서양식 양복과 일본 전통 의상이 섞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복장과 신발까지 당시 일본 중상류층 가족 사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안상호가 대정친목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은 대정친목회대를 일본이 조선의 유력 인사들을 모아 통치에 활용하고 일선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조직한 친일 성격의 단체로 소개합니다. 이완용과 송병준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됐고 안상호는 평의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논란은 증조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조부 역시 소록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하영의 조부는 1949년부터 1953년 또는 1954년까지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을 연구하고 진료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은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영의 조부가 근무했다고 알려진 시기와 인권 침해가 벌어진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록도에서 벌어진 것으로 소개된 일들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은 일부 한센인 남성에게
정관 수술을 시행했고 정관 수술을 한 부부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낙태와 강제 노역 문제도 언급됩니다.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를 통제하고 가족 생활까지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는 환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넣어 골수에서 균을 검출하려는 실험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환자가 실험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시신이 유족의 동의 없이 해부학 실습에 사용됐다는 주장도 소개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은 소록도 병원에서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하영의 조부가 같은 시기에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연결해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내용만으로 하영의 조부가 개별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기록까지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근무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비판 여론이 강해졌다는 것이 영상의 흐름입니다. 하영의 아버지 안병문 원장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경 수술, 척추질환 등을 주요 진료 분야로 삼아왔고 인천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원장과 의무원장을 맡으며 병원 성장에 기여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하영의 언니 안경민 교수 역시 의료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안경민 교수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을 마쳤고 서울대학교에서 내과 전공의와 전임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계열에서 교수로 근무하며 천식, 비염, 알레르기, 만성기침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가족이 오랫동안 의료 명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2002년 중앙일보에 실린 것으로 소개된 안병문 원장의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첫째 딸 안경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집안은 몇 안 되는 의료 명문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증조부와 조부 자신까지 이어지는 의료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에는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는 취지의 문장도 등장한다고 소개됩니다. 당시에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장애 인식이 나아지고 의료기술도 발전한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쓴 표현이라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사의 과거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 문장까지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 환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정부가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 친일 재산 환수 관련 활동은 2010년에 종료됐지만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준비 작업은 6월 22일 출범했고 관련 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이미 팔거나 처분해 없어진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상호의 재산이 후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하영 가족의 재산 가운데 친일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영상은 전합니다. 다만 영상 자체도 하영 가족이 실제 환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과 조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안상호가 친일단체 이름을 올린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질적인 친일 부역 행위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상호를 단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소개됩니다. 또 세종대학교의 한 명예교수는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일 이력으로 비난받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안상호는 조선인이 서양의학을 공부한 초기 의사 가운데 한 명이며 대한제국의 국비 지원으로 유학한 인재였습니다. 귀국 후 왕실 주치의가 되고
의료계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은 친일의 대가라기보다 개인의 실력과 국가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완용을 치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라면 누구든 환자를 치료했을 것이고 이완용을 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일본 통치 시스템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후손에게 조상의 책임을 그대로 묻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영상은 과거 친일 행적을 역사적 조건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강하게 소개합니다. 특히 일선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1928년 12월 11일 매일신보 기사와 일본어만 사용하는 가정이라는 기록, 대정친목회 평의원 참여라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면서 단순한 시대적 환경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결국 하영의 논란은 개인의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소개해온 사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가족사의 모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출발점이 됐습니다. 증조부 안상호는 1872년에 태어나 1917년에 사망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1918년 12월 11일 매일신보 기사와 대정친목회 활동이 핵심 논란입니다. 조부는 1909년부터 1953년 또는 1954년까지 소록도 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소개되고 소록돼서 인권 침해가 집중적으로 벌어진 시기는 1979년부터 1958년까지로 제시됩니다. 아버지의 가족 관련 글은 2002년에 공개된 것으로 언급되고 과거 친일재산 환수 활동은 2010년에 종료됐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 제도의 준비는 6월 22일 시작됐고 법 시행 예정일은 12월 3일로 제시됩니다. 현재 하영과 관련된 광고와 방송 콘텐츠 일부가 삭제되거나 정리되고 있다는 내용도 영상에서 언급됩니다. 넷플릭스에 남아있는 작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의 범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증조부의 기록은 증조부의 문제이고 소록도 병원의 인권 침해 역사와 조부 개인의 직접 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과거 친일 재산과 현재 후손의 재산 사이에 법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는지도 실제 조사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영 가족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말해 온 의료 명문가의 역사와 새롭게 조명된 일제강점기 기록 및 소록도의 어두운 역사가 같은 가계도 안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영은 이제 증조부의 행적을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일본 유학도 알고 왕실 진료도 알고 사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데 왜 가장 불편한 기록은 전혀 알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도 남습니다. 12월 3일 이후 친일재산 환수제도가 실제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안상호와 관련된 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 추적한다는 기준이 하영의 집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한 배우의 연예 활동을 넘어 역사적 책임과 후손의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친일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환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기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국가 기록이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한때 하영이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한마디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되돌아왔습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1918년 기록 조부가 소록돼 근무한 1949년부터 1953년 또는 1954년의 시간,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이어진 인권 침해의 역사, 2002년 아버지가 남긴 가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12월 3일 시행 예정이라고 소개된 친일재산 환수 제도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더 커진 배경에는 하영이 단순히 증조부의 이름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해 여러 차례 소개해왔다는 점도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표현은 하영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왕실을 진료했다는 이야기는 남다른 집안 배경으로 소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과문에서 증조부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영상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가족에게서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고 해도 증조부의 이름과 경력, 일본 유학, 왕실 진료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한 번쯤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안상호와 관련된 자료와 사진 당시 신문 기록이 확인된다고 영상은 주장합니다. 소록도 문제 역시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조부가 1949년부터 1953년 또는 1954년까지 근무했다는 사실과 소록돼서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영상에서 나란히 제시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특정 행위에 직접 책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문제의 시술이나 실험에 관여했는지, 이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산 환수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특정 후손의 현재 재산이 환수 대상이 되려면 그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형성됐거나 해당 재산에서 유래했다는 법적 연결이 확인돼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영의 아버지가 운영하거나 근무한 병원, 가족의 현재 자산이 곧바로 몰수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영상의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은 이미 하영 개인의 활동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고와 방송에서 관련 흔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작품 공개와 향후 캐스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예인의 이미지는 대중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상회에 대한 1998년 기록과 대정 친목회 참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소록돼서 근무한 조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셋째, 과거 친일 재산과 현재 후손의 재산 사이에 법적 연결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분노로 합쳐질 경우 사실관계와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불편한 기록을 단순히 오래된 가족사라고 치부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하영의 사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과 증거,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하영은 이 위기를 넘고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자랑스럽게 기억해온 의료 명문가의 역사는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단정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하영과 그 가족이 오랫동안 말해온 과거는 더 이상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